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아이를 덮친 사고 기억하시죠? 이날의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자전거를 탄 아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차량 앞으로 쫓기는 아이가 한 명 더 있는데요. 차량에 부딪힐 듯 말 듯 비틀거리면서 쫓기고 있는 이 아이. 바로 지난달 25일 SUV 차량에 치여 다리를 다친 9살 아이입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아이는 9살 아이와 놀던 11살 아이로 이 두 아이와 운전자의 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혐의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한 명품 시계 전문 수리점에 대담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의 한 명품 시계 전문 수리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장갑을 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성은 진열장 앞에 앉아서 시계 두 점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마음에 드는지 양쪽 손목에 직접 시계를 차보는 남성. 그러더니 가져온 시계를 감정해달라며 주인의 시선을 돌리고 맨발로 가게를 뛰쳐나가는데요. 계단을 뛰어내려간 남성은 순식간에 밖으로 사라집니다. 도난된 시계는 총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였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아이의 친부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친부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친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기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체벌 정황과 기간,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피해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 당시 친부는 집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해당 입주민에 대해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입주민은 아파트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상해를 가했으며 최 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끌고 가 12분 동안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울러 최 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자신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호소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모두 7개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날 본인이 세워뒀던 이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가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상해죄가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한 6일이 지난 4월 27일 날 이제 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 끌고 가고 12분간 감금하고 구타하고 뭐 이런 내용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행위 전체를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죄명이 7개입니다. 상해,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보복 감금, 특가법상의 상해, 강요 미수, 무고, 특가법상의 보복 폭행, 협박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무고가 눈에 띄는데요. 자, 무고하고 강요미수죄 이게 지금 추가해서 기소가 됐는데 무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최 씨가 관리소장한테 이 폭행당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입주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했던 부분. 폭행당한 맞잖아요. 거짓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고로 추가됐고 또 본인이 사표 쓰라고 강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표는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부분, 그 부분이 강요 미수가 돼서 그 두 가지가 예전 범죄에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크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9살 남자 어린이가 가방에 갇혀서 숨진 사건, 그리고 9살 여자 어린이가 목줄을 채워서 감금을 당한 사건, 이렇게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 있는데요. 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법이 발의가 됐네요. 뭐 이제 하나로 묶음이라기보다 몇 가지를 추가를 하자 이른바 3법을 발의가 됐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이 아동학대의 심각한 경우에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자라는 거고요. 또 여러 번 뭐 얘기가 나오지만 왜 존속을 살해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데 아이들 비속을 살해했을 때는 왜 그냥 일반 범죄랑 똑같이 처벌을 하느냐. 이 비속을 살해한 경우도 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부분이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민법에 5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 자녀를 보호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빼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징계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마치 체벌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미리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그러니까요. 늘 보면 이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막 새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좀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 스쿨존 사고의 피해자가 원래는 9살 아이 1명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1명이 더 있습니다. 특히 차에 치인 이 어린이 측은 운전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상을 통해서 본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아이를 뒤따라가면서 차로 치인 것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하고 문제가 됐을 때 아이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하고 9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따지는 과정에서 11살짜리 아이는 먼저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9살짜리 아이를 가서 이 차로 추돌해가지고 다치게 한 거고요. 그래서 1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인미수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살인을 하려는 어떤 고의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고를 내려는 고의. 그러면 사고 내려는 고의는 바꿔서 얘기하면 상해의 고의, 다치게 하려는 고의,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아마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요. 아마 그나마도 이거는 이 국가수의 어떤 영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면밀히 한 다음에 죄명은 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